1단계. 진흙 속의 증오. 당신은 1970년대 초반 전라남도의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고픔을 그림자처럼 달고 자란 20대 청년입니다. 학교에서는 육성회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단 앞으로 불려나가 모욕을 당했고,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풍겨오는 흰 김치 냄새가 부끄러워 늘 교실 구석에 몸을 숨겨야 했던 당신의 유년 시절은 온통 회색빛 절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상경한 서울은 당신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라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당신이 공사판에서 등짐을 지고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동안 뉴스에서는 한강의 기적과 경제 호황을 떠들어대지만, 화려한 압구정동 거리를 질주하는 부유층 자제들과 그들의 번쩍이는 외제차를 볼 때마다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박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모 잘 만난 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를 누리는 이 세상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공사판 먼지 구덩이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바라본 강남의 마철루는 당신을 비웃는 거인 같았고, 그때부터 당신은 세상을 향해 맹목적이고도 치명적인 적개심을 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단계. 설계자를 만난다. 삶의 밑바닥을 전전하던 당신은 도박판이나 교도소 같은 음지에서 당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눈빛을 가진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김기환. 그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건달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뭉쳐있던 막연한 분노를 정교한 언어와 논리로 끄집어낼 줄 아는 위험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야. 가진 자들이 우리의 몫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지. 비굴하게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가느니 놈들을 짓밟고 화려하게 살다가 가자. 그의 말은 마치 계시처럼 당신의 귓가에 파고들었고, 당신을 포함해 사회에서 버림받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6명의 청춘들이 지존이라는 거창하고도 오만한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구원자의 형상을 보았고, 그가 제시하는 파멸의 길을 유일한 탈출구라 믿으며, 이제 당신은 고립된 외톨이가 아닌 거대한 증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3단계. 짐승의 시간. 조직이 결성되자마자 리더는 당신들을 이끌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문명과 단절된 채 오로지 인간 병기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계곡물에 몸을 담근 채 몇 시간을 버티고 나무를 맨손으로 타며 근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며, 굶주림과 공포를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야생의 뱀을 잡아 날것으로 씹어 삼키는 야만적인 의식까지 치르면서 당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성과 도덕심은 비릿한 맛과 함께 완전히 씻겨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당신들은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 10억을 모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배신자는 끝까지 쫓아가 응징한다는 끔찍한 강령을 뼈에 새기며 스스로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부조리한 사회를 심판하러 온 전사라고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가장 확실하게 제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당신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굶주린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4단계. 첫 번째 어둠과 공범의식. 훈련을 마치고 세상으로 내려온 당신들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이탈자였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인 송 씨가 조직의 자금을 들고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리더는 차가운 목소리로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라며 당신에게 도구를 쥐어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 하며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사이였지만, 당신은 조직의 규율이라는 절대적인 명분 아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진 그를 야산에 묻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손에 묻은 흙과 흔적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당신을 올가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기억은 공포심을 넘어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한 배를 탔다는 기괴한 안도감과 결속력으로 변질되어 당신을 완전히 잠식해버립니다. 5단계. 비밀 요새 아방궁. 본격적인 사냥을 위해 당신들은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겉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는 분홍색 주택을 짓고 위장합니다. 이웃 주민들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을 짓는 효자들이라며 떡을 돌리고 인사를 건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집의 지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발라 만든 지하실에는 쇠창살이 박힌 감금방이 있고 그 옆에는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소각로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스총, 전자충격기, 공기총,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온갖 위험한 도구들로 채워진 그 지하 요새에서 당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앞으로 이곳에 끌려올 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전율을 느낍니다. 당신들은 이곳을 아방궁이라 부르며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않는 당신들만의 잔혹한 왕국을 완성했습니다. 6단계. 그랜저를 쫓는 늑대들. 1994년 9월 눅눅한 밤 공기를 가르며 당신들은 먹잇감을 찾아 경기도의 국도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당신들의 표적은 명확합니다. 당시 부의 상징이자 성공의 척도였던 최고급 승용차 그랜저. 당신들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폭력적입니다. 그랜저를 타는 놈들은 다 우리 같은 서민의 몫을 가로챈 자들이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차량이 나타나자 당신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차를 가로막고 가스총으로 위협한 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탑승자들을 끌어내립니다. 평소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있는 부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당신은 묘한 쾌감과 함께 자신이 마치 심판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그들을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영광의 아지트로 질주합니다. 7단계. 악마의 식탁과 금기. 납치해온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몸값을 요구하며 당신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끔찍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시키고 소각로를 가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마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당에서 일부러 돼지고기를 굽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무언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뒤섞인 그 기괴한 연기 속에서 당신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대범함을 칭찬합니다. 심지어 리더는 담력을 키우고 인간 사회와의 끈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당신에게 입에 담기 힘든 금기된 것을 먹을 것을 강요하고 당신은 망설임 끝에 그것을 삼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납치해온 생존자에게도 강제로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지하실은 광기와 썩어가는 도덕성이 뒤엉킨 지옥 그 자체였고 당신은 이제 겉모습만 사람일 뿐 속은 완전히 망가진 괴물이 되었습니다. 8단계. 균열과 탈출. 영원할 것 같았던 당신들의 왕국은 리더인 김기환이 엉뚱하게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심점을 잃은 조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훈련 도중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다뤄 당신의 동료가 큰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아지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유일한 생존자 이씨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포도밭을 구르며 혹시나 지역사회가 당신들과 한통속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탄 그녀. 새벽 2시 서울 서초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사람을 없애버려요. 라고 횡설수설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9단계. 심판 그리고 뻔뻔한 최후. 경찰 특공대가 아지트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당신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됩니다. 현장 검증을 위해 끌려 나온 당신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벽처럼 서 있고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에 차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반성합니까? 라고 묻자 당신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도끼 어린 눈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망언을 쏟아냅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들, 압구정동 야타족들, 내 손으로 다 처단하지 못한 게 한이다. 더 할 수 있었는데 억울하다.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바닥을 치며 통곡해도 당신은 차갑게 외면했고 끝까지 자신을 부조리한 사회가 낳은 희생양이라 합리화하며 영웅심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법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확정된 후 불과 1년 만인 1995년 12월 2일 형장이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의 나이는 고작 20대 중반. 집행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제야 당신은 비로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허공에 다리를 버둥거렸지만
그것은 참회 없는 악마의 초라한 최후일 뿐이었습니다. 최후, 남겨진 흉터. 당신들은 사라졌고 끔찍했던 아지트도 철거되어 이제는 무성한 잡초만이 그곳이 지옥이었음을 짐작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들을 단군 일의 최악의 범죄 집단이라 부르며 몸서리치고 기억에서 지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여전히 가난과 무시에 지친 또 다른 누군가가 화면 속의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다는 당신의 삐뚤어진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사회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한 당신이 남긴 그 검은 징후의 씨앗은 언제든 어디서든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존파,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거울이 비친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